금리 올릴 때 빅스텝 자이언트로 올렸잖아요. 맞죠? 빅스텝 올렸죠. 절대 금리 수준 높았으니 이번 50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기존의 경제 구조 모델이 적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맞죠. 0.5도 하나의 의견이었으니까 나쁜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보통 경제를 일반적으로 정해진 법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가 보통 나쁘지 않으면 어제 얘기한 대로 전통적 금리나 0.25죠. 근데 특별히 경제가 안 좋을 때 공격적 금리나 0.5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걱정한 거죠. 의심한 거죠.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점 8월만 해도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기 침체가 처음 불러온 게 ISM 제조업 지수였죠. 맞죠? 네네. 맞죠? 준혁 프로 맞죠? 그때 이제 네. 미스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고용보고서가 또 한번 찬물을 확 끼얹었죠? 그래서 네. 침체가 커졌는데, 그러고 나서 0점 한다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진짜 혹시 경기 침체에 대한 남다른 시각이 있어 한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원래 전통적인 금리 인하의 어떤 경로를 벗어난 게 좀 시장에 문제가 일으킨 게 아닌가 정도. 네. 부분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미 소화 과정이 있고, 소화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첨언할 게 있습니까? 주진크로? 아니요, 그냥, 네, 이미 그냥 50bp 인하를, 그러니까 50bp 인하가 누군가가 봤을 때는 좀뭐 과도하다거나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누군가 봤을 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충분히 빨리빨리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반대로 약간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파월이 원래 7월에 FMC를 만약 결과를 봤다면은 인하를 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던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냥 7월에 한번 좀 했을 법한 거를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음, 해서 그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너무 50bp가 크게 나빴던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경제 구조 모델도 마찬가지,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현재 움직이고 있는 구조를 완전히 다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로 설명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금 보세요, 금.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계속 올라가잖아요, 금값이. 원래 경제가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가거든요, 금은.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갔죠? 금값은 계속 상승치고 찍고 있거든요. 올해 지수보다 더 세게 올라갔죠.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금융도 지금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수혜주라고 분류하는 게 금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워낙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나왔던 전통적인 얘기한 거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지고 있고, 시장은 네. 변수가 많아지는 게 원래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정도까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 안 되는 게 많아요. 말로 표현 안 되는 게. 금값은 지금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상승에? 주중구로. 맞지 않아요? 근데 중앙은행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너무 많이 매수를 중국이 하면서 제일 많이 좋아하는데, 혹시 금 있어요? 금? 전 전혀 없습니다. 아유, 참. 금은 우리 이한 위원이 항상 금에 목걸이 엄청 큰 거 갖고 다니거든요. 금 묵직한 거. 그게 네. 그 자체가 한 700, 800만 원 한대요. 고급만, 목걸이만. 어, 어마어마하죠. 예, 부럽습니다. 저도 네. 금이 없는데. 금이 없는 두 명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엔비디아의 경우 수익을 어느 정도 보는 게 괜찮은 건가요? 어, 이건 말씀해 보세요. 주정 프로가. 수치로. 수치로 수치로 약간 말할 수가 없는 게 앞으로 AI가 과연 몇 배까지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예. 아직까지는 볼 수 없을 만큼 좀 많은 가능성이 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좀 부침을 좀 해소하고 있고요. 해소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50일선 위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예,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예, 얼마나 먹고 팔면 좋으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사실 그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의 행복한 고민은 한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최소한 주식을 어, 어떠한 단점이 없을 때 파는 건 문제가 있다. 주가 올라가는 건 단점이 아닌데, 여러분. 주가 센 건 단점이 아니에요. 주가 많이 올라가면 팔고 싶어서 막 안절부절하잖아요. 근데 그건 팔 이유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듯이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투자 의견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나,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온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엔비디아는. 네. 뭐, 젠슨에 판 거 다 하잖아요. 악재라고 하면.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지만, 소환장도
나왔다 안 나왔다 얘기하는 거 뭐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딱히 어떤 악재가 있습니까? 엔비디아에 한번 주nik프로 생각 얘기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현재 악재라고 할 만한 게 크게 없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점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다 엔비디아 아니면 약간 대안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 만약에 무언가 악재가 나온다면 빅테크들이 자체 엔비디아 제품을 자체적으로 수준의 퀄리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악재인데 음. 아직까지는 그 현실적인 실체적인 위협까지는 다가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사우디 쪽에 또 사실은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도 H200 정도의 고급 칩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젠 사실은 미국을 대표하는 또 미국의 어떤 자기의 어떤 약간 일종의 무기예요. 새로운 무기. 이 반도체 칩 자체가 AI 칩이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무슨 뭐 엄청나게 경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을 될 만한 기업들이 있지만 경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냥 조금 물량 소화 과정? 저번에 얘기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전략가분들은 야, 물량 소화 과정이야라고 표현밖에 안 해요. 더 이상 왜냐 펀더멘탈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주가 빠지면 누군가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팩트잖아요. 그거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주가 빠지는 걸 주가 높이니까 조금 빨리 팔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는 것은 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투자에는 맞지 않는다. 버티는 게 되게 네. 중요해 보이고 그런 철칙이 원칙이 되게 중요해 보여요. 어떤 기업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보유한다. 어렵더라도 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도 지수가 오늘도 아마 느낌상 하선 최고치 돌입하겠죠? 그죠? 네, 별일 없다면 예, 그럴 별로 것 없다면, 같습니다. 별로 없다면. 그런 거니까 S&P 500으로 보면 결국 모든 분이 번 거 아니에요. 투자하신 모든 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디 사신 분도 번 거 아니잖아요.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수가 그런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도 같은 맥락에서 주가 빠질 만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향후에 자기만의 어떤 투자 원칙이 됩니다. 근데 한번 팔잖아요. 판 다음에 우연하게 판 다음에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그분한테 또 원칙이 되는 겁니다. 봐봐 내 말이 맞았잖아 하면서 보통 그런 형태가 나오면 주식을 미리 파는데 에,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좀 더 장기 보유라고 조언 드리고 지금 판다 그러면 주가가 좀 빠지는 게 라고 문제가 생각해서 파신 게 아닌가 정도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고요. 두돌된 자녀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소액이지만 매달 10만 원씩 투자하려고 합니다. SPLG, 스파이 외에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없어요. 두돌된 자녀 주식 계좌를 살 수 있는 것은 딱 그겁니다. S&P 500 추종 ETF. 예, 두돌된 자녀 계좌를 가지고 0.1%도 위험하면 안 돼요. 완전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완벽한 상품. 그게 S&P 500 상품이죠. 맞죠? 준크로? 네, 가장 예, 좀 안정적이면서도 성장도 같이 좀 누릴 예, 수 있는 예, 그런 게, 그렇죠. 리스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제가 제 기억에 매달 10만 원씩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만 원 달러 돌입하는 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몇 살이더라? 이제 표가 있었는데, 갑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린 자녀분의 어떤 그 계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보통 S&P의 지수는 이 통계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약간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개별 종목은 그게 안 되잖아요. 출렁임도 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개별 종목. 엔비디아는 리스크가 없습니까?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을 위한 상품은 SPLG, 스파이 좋아 보입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뭐 IVV, VO 같은 또 형태의 지수 ETF죠. 그렇죠? 아니면 뭐 뭡니까? DVI 같은 거, VIM 이런 배당 ETF도 있고 그런 ETF밖에 없는데 가장 무난한 건 스파이 ETF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침체 시작으로 하던데 장이 급등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언제 침체가 시작될지. 침체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2년 내 반드시 침체가 안 돼. 이번에 2년 3개월 됐어요. 지금 넘어갔죠? 안 네.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은 계속 바뀌고 있고 이제는 예상이 안 됩니다. 전망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침체는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아까 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하면 올라가더라. 올라가더라. 좋아지는 거죠. 당장에 올라가는 이유는 당장 멀티플만 내려가도 올라가도 똑같은 EPS도 주가 올라가거든요. 아마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서 최소한 시장평균 20배에서 21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또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면 장은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늘 얘기한 것처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예, 여러분들 그냥 통계가 워낙 좋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 특히 올해는요. 저도 올해 랠리가 한번 나온다고 생각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시점이 너무너무 좋아져 갖고 대선 변수를 제외하면 한 번 또 점프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저만 상상.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오늘 주가 세버리면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좋아지면 그야말로 완전히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침체는 그냥 뭔가 침체에 대한 기미가 있으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써먹기 좋죠. 이것 때문에 침체가 돼서 뭐 망한다, 뭐 엄청 어려워진다. 그럼 조회수가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게서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될 만큼 GDP 2.0%, 실업률 4.2%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물가 다 빠지고 있고 여러분들 이 정도 실적 좋아지는 상황에서 침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